네. 아, 많이 덥죠. 그래요. 예. 그, 물어보셨어요. 스트레스에 대해서요. 스트레스. 그죠? 스트레스가 뭔가요? 꼭 물음 자세히 읽어봐 드릴게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흔히 스트레스는 피하거나 없애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데 창조나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스트레스에 대해서 또 완전 이해하고 계시는데 왜 물어보셨어요?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관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고 스트레스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 가능성과 연결된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스트레스를 본질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그죠.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미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뭐 따로따로 뭐 분리될 수 있는 것보다도 그냥 스트레스 전반에 대한 거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까지 모두 다 유튜브 동영상들을 쭉 보시면 진정으로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리고 그죠? 그리고 내가 머리 위에 두고 있는 이 하늘이 무엇인가? 예.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이어야 하고 어떻게 내 삶을 주인되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동적으로 일궈가야 하는가 그죠? 예. 그래 뭐 얼른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런 부정적인 것이 결코 아니겠죠 그죠? 이 하늘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부정적인 것도, 그 어떤 불행도 실은 없는 거예요. 다만 내 자신이 그런 것들에 대한 진면목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정립하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한 채로 있기 때문에 없는 부정이 생겨나고 한 번도 그래 본 적도 없었던 그 어둡고 암울함이 자신에게서 생겨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걸 뭐라고 하냐면 허상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림자라 하고 이러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 결코 허물을 벗지 못해서 그죠? 내가 가벼워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 이런 걸 전체를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기존의 자기라고 그래요. 예. 기존의 자기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어둠이 생겨나고 기존 자기가 죽지 않고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살아남아서 온전한 긍정을 완벽한 부정으로 각색을 해버리고 그죠? 아름답고 황홀한 이 세상을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살기 힘든 적자 생존의 피비린내 나는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해요. 스트레스 현대인은 뭐 현대인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안고 살아가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지금 덥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좀 며칠 더 지나고 이러면 이제 밖에 매미 울 거고. 올해 폭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 몇 년 계속 뭐 겪어보잖아요. 폭염뿐만이 아니고 뭐 장마, 홍수. 요번에 그 중국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그 홍수 사태가 일어났더라고요. 예. 많은 피해나 막그 이재민들 사망자들 생겨나고 또 그러는 중에 이 더위에 이 열을 식히지 못하고 저쪽 중동에서는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죠? 있을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의 광란에 무작위한 참으로 무지한 그러한 행위들이 되고 있고 그죠? 아시아 대륙도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저는 어떻게 알까? 그죠? 또 저쪽 아프리카 뭐 이런 데 가면 어쩌냐면 또 내전을 겪는 데도 많고 참 이거 어떻게 알아? 아주 열불이 나 있어 지금. 계절적으로도 뜨겁고 사람들 그 마음 속에 아주 열불이 나가지고 분출구를 찾아서 이리저리 참. 자,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받네. 이럴 때 스트레스 받다 그러잖아. 스트레스를 온전히 이해 정리. 그래서 그로써 스트레스를 통로로 해서 스트레스를 그 사다리 삼아 대각성을 우리 함께 도모해야 하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덥잖아요. 그래서 더우면 그죠? 알게 모르게 그죠? 또 요 표현들 하면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잖아요. 근데 또요, 더위만 그러냐면 그럼 추우면요, 추워도 마찬가지죠. 몸이 막 뭉클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위 겨울이 오면은 뭐 과일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다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 또 추위가 또 계속되면은 그것 때문에도 또 스트레스를 받죠. 그죠? 그러면 대자연은 아이고 우리 인간을 완벽히 스트레스로 몰아넣는 주범이네. 그게 아니죠. 그죠? 추워지면 웅크려지잖아요. 그 다음에 외부로 활동을 삼가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죠? 요게 이제 대자연의 이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저 나무들도 그 대자연 자체가 그렇잖아요. 안으로 농축이 되어지죠. 그죠? 안으로 농축이 되어 있단 말은 더 여물어진다. 더 튼실하게 내적으로 성장을 이룬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엔 더워졌어. 지금처럼. 그럼 막 열불이 나고 땀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바다로 산으로 이제 밖으로 막 이렇게 이제 활동하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어쩌냐면 더워지면은 아까 추워진 거와 반대로 활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땀이 나고 그죠? 조금만 움직여도 저기 하죠. 근데 더우면 더울수록 어쩌냐면 아까 추위와는 정반대로 아까는 안으로 농축돼 들어갔잖아요. 밖으로 대활성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자, 요로할 때 우리에게 그 추위와 더위에 대한 굉장히 지혜로운 그 사자성어 네 글자로 표현되어 게 있죠. 추울 때는 이한 치한, 더울 때는 이열 치열 그러잖아요. 추위는 추위로 다스리고 더위는 더위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상태보다 훨씬
도약을 이룬다 이 말. 이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더 상승 발전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추위에는 더 움츠러들어 내적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죠? 더위에는 이열치열, 그죠? 그로써 그 더위를 뛰어넘어서 외적 활성화를 이루게 돼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런 장면을 현상적으로 보면 스트레스잖아요. 대단한 스트레스잖아요.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덥다. 이놈의 날씨가 언제 바뀔라나. 굉장한 그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그 이면의 본질을 보면 어때요? 추우면 내가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고, 그죠? 더우면 외적으로 대활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이게 본질이죠. 이게 진면목이죠. 더위와 추위. 그래서 둘 다 내적 성장을 이룸으로써 그 추위요. 내적 성장을 이룸으로써 내가 더 위로 가고, 그죠? 더 성장을 이루고, 외적 활성을 이룸으로써 그 더위를 통해서 그야말로 더 위로 내가 상승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죠?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님께서 거기 언급해 놓으신 것처럼요. 자, 봐요. 부모님께서 자꾸 잔소리를 하세요. 이보다 굉장한 스트레스야.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게임하지 말아라, 자조심해라, 밥 먹어라. 왜 밥을 그거밖에 안 먹냐? 골고루 먹어라. 그 다음에 또 잘 골고루 또 다 먹었어. 그러면 바로 누워서 자지 마라. 처음부터 끝까지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잔소리야. 자,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죠? 근데 그거의 본질은 뭐예요? 그거의 진짜 모습. 부모님께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건 뭐예요? 오직 자식 잘 되라는 거죠. 자식을 바르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자꾸 학생이 나한테 그냥 구박을 했었고, 하기 싫은데 자꾸 공부해라 쌓고, 풀기도 싫고 어려워 죽겠는데 수학 문제 자꾸 갖다 내고 맨날 시험 보게 하고, 거기다가 또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집에 가서도 못 쉬게 숙제를 또 요만큼씩 내주고, 또 거기다 일기서오라 하고, 요즘에 일기 안 쓰는 거예요. 완전히 스트레스잖아요. 도대체 선생님이 나를 못 살게 하는 괴물이야. 근데 진짜 그런가요? 아니죠. 그죠? 나 잘 되라 하고 어엿한 어른으로 잘 성장하라. 그렇게 해서 사회에서 그 중심 기둥이 되라 하고, 그 사랑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실은 사랑이죠. 그죠? 자, 그러는데, 그럼 그렇다고, 그죠? 그럼 스트레스 현상이 없는가? 있죠. 그죠? 내가 열받아, 내가 짜증나, 막 몸까지 아파.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본질적, 구조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죠. 우리 인간의 근본에 대한 실마리, 그죠? 자,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되죠? 이거는 이제 뭐 다 외우셨을 거예요. 생겨나 살아가는 우리죠. 그죠? 이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 생겨나는 것은 엄마 뱃속, 살아가는 것은 엄마 배 밖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생겨나서 살아가죠. 그래가지고 결국 요것의 꼬림지죠. 인간 다음에 그 완성, 한 생을 통해 살아가는 완성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거는 요 우리죠. 그죠? 자, 스트레스를 안 받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에 멈춰 있으면 돼요. 그럼 절대로 스트레스할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외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간섭현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나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나 혼자 골방에 가만히 있으면, 그죠? 뭐 탓할 것도 없고 아무도 없어. 나 외에 아무도 없으면, 그럼 스트레스란 개념이 없겠죠. 그죠? 그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스트레스를 아예 내 삶에서 스트레스 없이 하겠다 하면은 혼자 사세요. 그럼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 있잖아요. 그죠? 와 이렇게 좋아요. 대도시에서 막 얼레벌 때 그렇게 막 야나 무슨 여기 들어왔더니 내 병도 낫고 자연의 약초도 깨물고요. 자 구조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자고요. 생겨나는 것은 무엇이 생겨나요? 내가 생겨나는 거죠, 그죠? 자, 내가 생겨나요. 나라는 게 생겨나요. 근데 나라는 게 생겨날 때는 나 혼자 생겨나요? 나라는 게 생겨나는데 뭐 동시에 이거 그냥 없어요. 고유한 내가 생겨나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태어났어. 그럼 이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나 혼자 살아가는 개념은 일체 없어요.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의 세상이니까. 여기가 1에 해당해요. 숫자로 치면. 나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나는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어. 그죠? 자, 여기는 홀로. 그죠? 나는 여긴 절대로 홀로일 수가 없어. 나를 중심으로 나 외에 수많은 너들이 있게 돼요. 너들이.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겨난 나 혼자 홀로 생겨난 내가 수많은 너들과 더불어서 어울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너가 나와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생겨난 나도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겨날 때는 나만 있어요. 근데 생겨나서 살아가기 시작해 세상에 딱 짠 하고 등장한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나와 상대하는 너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자, 봐요. 내가 지금 더워요. 이건 순전히 나의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에어컨을 켰어요. 내 밖에 있는 그 어떤 대상물이잖아요. 사물이잖아요. 그건 너야. 그죠? 자, 나 혼자는 가정을 못 그려. 그래서 내가 멋진 아가씨를 만나서 아내로 받아들였어. 자, 그럼 아내는 뭐예요? 나는 나고 너잖아요, 너. 그렇잖아요. 내가 또 자식을 뒀어. 너야. 그죠? 내가 그 공원에 산책 나가서 피어있는 이쁜 꽃을 봤어. 그거 너야. 내 밖에 있는 다른 대상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심지어는 옷을 입었어. 이것도 실은 너예요. 그죠? 알몸인 나의 맵시를 뽐내게 해주는 너야.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나와 너로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세상은 나 혼자서 살아간다는 개념은 일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로써 더불어 살아갑니다. 요때로부터 뭐가 생겨나냐면 이것이 생겨나요. 스트레스. 여기서 스트레스가 이제 생겨나요. 스트레스는 나 혼자 생겨나는 과정에서는 없어요. 이로 분할을 이루어서 더 역동적인 꿈틀됨으로 나아가게 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게 됨으로써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고 나머지는 수많은 너들이거든. 나와 너의 어우러짐. 이게 세상 개념이거든요. 그죠? 내가 시간이 몇 시일까? 벽시계가 그러면 그 순간 뭐예요? 나고 너죠. 기본적으로 서로 상대하는. 그잖아요. 내가 벽시계가 아니니까 벽시계를 보고 벽시계를 찾고 그리고 시간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수많은 너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그죠? 거기서 어울리고 더불어지고, 그죠? 거기서 소원도 나고 거기서 이익도 나고 파란만장한테 파노라마인 거예요. 나와 너의 이야기, 그죠? 나와 너의 드라마, 그죠? 나와 너의 대세 서사시, 이런 개념이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어디에
이루게 되냐, 도달하게 되냐면, 이걸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나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장면이 되어져요. 그죠? 우리. 그래서 이제 어쩌냐면 나였어. 그 다음에 나가 세상에 딱 나와봤더니 수많은 너들이 이미 많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더불어 살아가야 돼.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스트레스 개념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슬쩍 뛰어넘어서 마침내 인생의 내 삶의 궁극적 목적, 유일한 도달점, 최종적인 도달점인 우리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달리 표현은 뭐냐면 우리 하니까 나, 너 다 통합한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의 실체는 뭐냐면 나의 궁극의 나. 즉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된 나. 이거 줄이면 뭐예요? 이게 참 나죠. 그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궁극의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뭘 통해? 이 과정에 뭐가 있었죠? 너가 있었죠. 너를 경유해서 마침내 도달케 되는 내 인생의 종점, 궁극적 도달점, 그 인간의 완성 지점,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저마다는, 우리 인간 저마다 어찌해야 되냐면, 나라는,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마침내, 그죠? 최종, 종착지. 여기, 이 우리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누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시작이 되고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궁극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완성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참된 나라 그러죠. 흔히 이걸 참나라 그러죠. 그죠? 요게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인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 인생 전반은 한 가닥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야말로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인 거예요. 참나가 이런 개념이니까. 근데 참나를 찾아 떠나는 건가? 참나를 찾는 개념인가? 그거는 이제 이전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인데 보다 본질적으로 그죠? 생각을 좀 해보게요. 자, 스트레스는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죠. 그죠? 그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순간 궁극의 나, 참 나를 온전히 이루어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되어지는 그 중간 과정, 중간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 스트레스구나. 그죠? 그러면 이걸 전체로 보면 스트레스가 뭐죠? 스트레스가 뭐죠? 이거보다도 진짜 스트레스가 있는 거냐? 그죠? 발판이고 초석이고 그죠? 그 계기고 동기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게 있잖아요. 자, 이렇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입체화해서 생각해 볼까요? 오늘 좀 낱낱이 비단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내 인생사에 가장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 이것들을 전체 보시도록 하시게요. 자, 그럼 여기가 1, 2였으니까 여기가 3이겠죠. 그죠? 3. 예. 다 이제 이거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요거 이따가 다시 말씀을 한 2점 먹어버리더라고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뭐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럼 또 이 더불어는 뭐냐면 궁극의 나, 참된 나라는 우리가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통과 의례라 그러죠. 여기 통과 의례 갈 거 아니에요. 그 통과 의례에서 당연히 있게 되는 더불어가 실행되어지기 위한 계기, 자극, 동기, 동력 이 개념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위기가 아니죠. 기회죠. 어마어마한 기회죠. 요리 갈 수 있는.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이 그래요. 자, 요거를 조금 입체적으로 이제 봐볼까요? 요걸 놔둔 상태에서 해야겠다. 그래야 이게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세상일까? 세상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석삼 3개, 3이잖아요? 석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 있죠. 서로 상자. 이 세상. 3가지 상으로 되어 있다. 3가지 상이 겹쳐져 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라 그래요.
이제 쓸 때는 한문으로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세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삼상을 통해서 이 인간 새잖아요. 새의 으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 도달을 이룰 수 있는 거. 이게 세상 개념이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차분히 살펴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세상을 이해해 볼게요. 우선 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요거 자, 요거 이해했죠? 그러면 요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이죠. 그죠? 여기 세상이에요. 생겨나 살아가는 우리 요 대명제가 그죠? 우리 인간의 근본에 대한 실마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까지 그죠? 그거는 이제 죽음의 메커니즘, 죽음에서 그때 다 다루었고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조금 이걸 구체화해 볼까요?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생겨난다고 그랬죠? 나요. 내가 생겨나요? 그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요거는 세상 이전 개념이에요. 타고 와요. 타고난 바. 고유한 나라는 것이 생겨나. 이렇게 타고 와요. 타고나. 내 존재의 본질의 의미, 그 가치롭고 보배로움으로 딱 구성되어져서 세상 이전에 다 그게 되면은 세상이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아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내적, 이건 이제 외향적으로 드러나지는 개념이에요. 그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감에 발을 탁 뛰는 순간,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나 혼자 없어요. 이미 많은 너들이 있어요. 일단 아빠 계시죠, 엄마 계시죠, 간호사들 계시죠, 병원 산부인과 의사 있죠, 병원 있죠, 할머니 있고 외할머니 있고, 이모 삼촌 다 있는 거야. 이미 있는 거야. 수많은 너들, 그죠? 가족 친지만 있어요. 그때 당시 현생 인류, 그다음 그때 당시 삼라만상, 그때 당시 과학기술, 그다음 의학의 발전 정도, 역사적 배경, 수많은 삼라만상이 있는 거죠.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너와의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생겨나에 해당하고 이게 살아가는 거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어째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궁극의 도달점입니다. 이거는 나와 너,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 속에는 나와 너가 다 들어있죠. 나와 너의 절묘한 하나 되어짐. 초월적 대통합. 그죠? 이걸 우리라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다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같은 레벨에 있는 개념인 게 아니고, 그죠? 나, 너,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진화, 진보, 상승, 발전, 대도약, 솟구쳐 날아올라서 우리를 이루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의 상, 두 개의 상, 세 개의 상. 여기 세상이에요. 여기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요 전체가 세상이에요. 세상. 네, 세상. 세 가지 상이에요. 근데 요거 요렇게 돼 있죠. 근데 각각 자리하는 게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게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입니다. 1상. 이게 2입니다. 2상. 여기가 3입니다. 3상. 이렇게 세 개예요. 그죠? 자, 그러는데 이제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나는 이제 그렇게 고유한 존재로 태어났어. 너가 이렇게 상대 개념으로 자리에 있죠. 그죠? 상대 개념으로. 그죠? 그래서 어쩌냐면은 나와 너의 어우러짐, 더불어 살아감, 그 터전, 그러한 현장, 그 장,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요. 여기다 표현해요. 여기 개념이 땅이죠. 땅. 땅이요.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가 있고 수많은 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서로 상대하잖아요. 서로 상대하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상호작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자, 땅인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 상대계라 그래요. 상대한다. 그래서 상대적 세상 중에서 여기는 이 세상 전체 중에서 여기는 상대적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와는 끊임없이 나와는 상대적 세상이 돼요. 그러는데 이 우리는 이것도 세상의 일부분인데 이거는 요거 훨씬 저 너머에 있잖아요. 그죠? 훨씬 초월해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뭐라 할까? 그럼 이제 여기는 두 개가 아니라 둘로서 더 큰 하나를 이룬 상태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가지고 홀로 있는 거예요. 그죠? 홀로 시작했는데 완벽히 크고도 넓고도 깊은 그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 세계라고 해요. 세계, 절대 세계. 여기나. 그죠? 자, 여기서 얼른 이해 안 된 게 있을 거예요. 이거 세상이라고 했으면서 왜 여기는 상대적 세상, 그럼 여기는 절대적 세상이어야지 세계냐 이 말이야. 그죠? 이거 얼른 이해 안 되죠. 요번에 다 이해가 되시고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적 세상, 본질의 세상을 이 세계라 그래요. 그래서 세계와 세상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화되어져 이렇게 깜데 없이 펼쳐져 있는 이 물질 세상, 물질계를 세상이라 그래요. 그 물질계를 이루는 기본 이 이치, 섭리는 뭐냐면 상호작용하게 돼 있어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상대적으로 존재하게 돼 있어.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울려서 살아가게. 그래서 이게 상대적 세상인 거고, 여기는 이 우리는 요것과 함께 있으면서 이 안에 내재된 개념이에요. 이 안에 내장되어져 있는 개념. 이걸 이제 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풀어놓은 거예요. 왜? 그 수학에서도 전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직육면체가 있으면 바깥에서 보면은 그 직육면체 뭐 이렇게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예 풀어가지고 이제 전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과 밖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그죠? 생겨나 살아가는 우리를 전개도로 표현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동그라미가 있으면 동그라미 안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안이 밖으로 그렇게 드러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모든 들어있습니다. 그 근본, 그 원형, 그 근원, 어미 모태.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것이 들어있는 세계다. 이래서 절대적 세계.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이라면 여기는 절대적. 여기가 객관적이라면 여기는 주관적 이렇게 표현하죠. 주관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내부 세계를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있는 세계. 그죠? 그럼 여기는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가 모두 다죠. 이 모든 것이 밖으로 형상을 갖고 드러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 동영상 채널 제목이 모두 다예요. 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생겨나 살아가는 우리 전체적인 그 우리를 담아내는 채널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세계라는 표현은 들어있는 내적 세계, 드러나 있는 외적 세상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면 상대적 세상과 절대적 세계로 있어. 무엇이 세상? 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 둘, 세 개 상이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은 뭘로 되어 있냐면 우리라고 하는 절대적 세계 하나와 상대적 세상이란 나, 너 두 개. 그러니까 합쳐서 세 개잖아요. 그래서 세상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생겨났어, 고유한 내가. 그래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너들과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이루어 인생의 그 꼬린 지점에 도달을 했어. 그 우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쩌냐면은 우리라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가 됐죠. 근데 이 우리 속에는 나도 들어있고 너도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요 우리요 여기다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 둘, 셋. 우리를 이루게 되면 하나, 둘, 셋으로서 세상의 개념이면서 우리를 이루게 되면은 우리라 이 말은 우리이면서 나이면서 동시에 너다 이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라는 더더욱 큰 아까 그 참된 나라 그랬죠. 참 나 속에 나와 너를 다 품었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상이 몇 개겠어요? 하나예요. 한 상이겠죠. 그러나 이 한 상 속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상 속에 세 가지 상을 구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의 상이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일상이라고 해요. 일상. 하나의 상을 구현하는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요렇게 되면 이 우리를 이루게 되면 뭐냐면 요것과 요것이 같아지죠. 그 전에는 세 상이었어. 그래갖고 여기에 도달을 했어야 했어. 이게 인간의 궁적 완성 지점이었어요. 가장 온전하고 참된, 가장 완벽한 그러한 나를 실현시키는 장면이었어. 근데 그게 되어져 버리면 어쩌냐면 이 속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도 있는 세 가지 상이 하나의 상으로 어우러져 있는 더 크고 깊고 넓은 하나의 상으로 구현이 되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이죠. 일상이죠. 그럼 이 일상은 뭐냐면 두 개였던 것이 하나로 통합됐다. 절묘한 하나 되어지. 그죠? 초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상대적 세상에 머물지 않고 절대적 세계로 대도약을 이루어서 초월적 통합, 합일을 이루었다. 합일이라는 거예요. 하나 됐다 이 말이잖아요. 일상. 네.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지금 물어보신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스트레스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여기 있죠. 여기. 요 자리가 스트레스 자리예요. 요 자리가. 상대적 세상에 스트레스. 봐요. 모든 것이 내 마음 같고, 나에게 갈등과 번민과 고민, 수고로움을 주지 않고, 오직 나만 떠받들어주고, 내 마음대로, 내 여유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세상 만사가 다 되어지면 스트레스를 안 받겠죠. 그죠? 왜 스트레스란 개념이 생겨나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 자, 봐요. 요거는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일단 이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너라고 하는 거 전혀 무관한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더위는 나 밖에 있는 너잖아요. 그죠? 그것도 나너 관계이고, 예를 들면 부부다 하더라도 남편, 아내, 그죠? 서로 배우자로서 그렇잖아요. 그 개체성이 두 개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입는 옷도 내가 이 옷이라는 거를 입어. 그래가지고 내가 딱 입어버렸어. 아주 너무 만족해. 내 스타일이 살아났어. 그럼 우리가 구현된 거죠. 그죠? 모든 장면이 그래요.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 그죠? 내가 어디를 가. 항상 너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어져 있는데 서로의 이제 방향성이 존재해요. 이어져 있으면. 그죠? 자, 봐요. 요렇게요. 그럼 화살표가 요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처럼 그 성질, 그 성향, 그죠? 그 극성이 서로 반대예요 이 말이죠. 마치 N극, S극, 낮, 밤, 옳다, 그르다, 위, 아래, 뭐 앞, 뒤, 뭐 이런 것처럼요. 온갖 분별의 씨앗들이 생겨나는 거야. 그죠? 긍정, 부정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요렇게 화살표가 돼 있다는 것은 어쩌자면 서로 요 화살표는 요리 간단 말이잖아요. 요 화살표는 요리 간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간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 이 간극이 어찌 되겠어요? 서로 그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너는 너 쪽으로 땡기고 나는 내 쪽으로 땡기는 거야. 내 쪽으로 땡겼는데 안 오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너 또한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점점 멀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왼수가 되어져요. 아예 남이 되어지고, 그죠? 여기서 이제 온갖 가지 희노애락이 생겨나고, 그죠? 이 개념이 스트레스거든요. 자, 그러는데
그러는데 나 너가 있는 것은 생겨나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 도달적 우리라 그랬죠.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리애로 상승 발전해 가요. 이게 인생살이, 이게 인생인 거예요. 한 인생을 걸쳐서.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이어져 있으면 똑같겠죠. 근데 어쩌냐면 요번에는 요렇게요. 화살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 진행 방향이 아예 유턴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자기 쪽으로 가져가니까 온갖 가지 갈등, 마찰, 저항, 그야말로 스트레스. 짜증도 나고 성질 나고 에이씨 나는 쌓고 뭔가 터나지고 막 찢어지고 막 이런 일이 생겨나. 이게 스트레스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화살표가 바뀌는 순간 어쩌냐면, 그죠? 얘는 요리 땡기고 얘는 요리 땡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합일 지점이 없죠. 점점 갈라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요리가, 너는 이리 오는 장면이죠. 그죠? 자, 이거를 똑같은 개념으로 표현해 볼까요? 요렇게 가고 요렇게 와요. 그럼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다가가고 너가 나에게로 다가옴이 되겠죠. 그죠? 다가가고 다가옴이 되겠죠. 이거는. 자, 이 상태에서는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내가 다가가고 또 그대가, 너가 남이라고 생각해. 저는 이질적인 거라 생각했는데 너가 나에게 다가오구나. 그죠? 여기서 이제 갈등, 마찰, 저항, 막 부정, 성질, 짜증 이런 거 안 생겨나잖아요. 다가가고 다가오고. 자, 봐요. 이로써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가가고 다가오면 어쩌냐면 내가 더 한층 상승하게 돼요. 더 위로 올라가게 돼. 내가 다가간다. 그 다음에 또 그대가 다가온다. 그러면 나가 요 상태에 머물지 않고 더 위에 있는, 더 발전된 나를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동시에 너도 다가왔으니까 동시에 너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서도 이제 다가가고 다가와요. 자, 그러면 또 그럴수록 내가 더 상승하죠. 너 또한 동시에 상승하죠.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자리 이탁. 내가 상승을 이루어서 내가 이루어졌어. 동시에 타인도, 너도 동시에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점 한 계단만 더 올라가 볼까요? 이 평생을 살아가니까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또 더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디에 가까워지죠? 우리에 가까워지죠. 그죠? 이거 멋지죠. 그죠? 다가가고 다가옴으로써. 우리.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다가가고 이제 급기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하나로 합쳐져 버릴 거 아니에요. 요거처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걸 표현해 볼까요? 여기다 표현하기 그렇네.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자, 나에서 시작했죠? 이 나, 너, 분명한 나, 너. 그다음에 또 나, 너 이러다가 여기에 가버리면 이제 요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표현해 볼까요? 나. 그 다음에 너인 거예요. 이게 이제 나, 너가 절묘한 하나 되어진 초월적 대통합 하나 되어진 하나 일상. 그로써 그 자리가 근데 무슨 자리죠? 우리 자리죠. 우리. 그러니까 표현해 보자면 이게 우리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 너가 위대한 절묘한 통합, 그죠? 절묘한 하나 되어진 위대한 초월적 대통합을 이루어내는
인간의 궁극적 결실, 그 최종 도달점인 우리를 이루게 되어져요. 자, 이 상태는 뭐냐면 이게 나이면서 너죠. 근데 이게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는 세 가지 상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 그래서 그걸 일상이라 한다. 일상이라 한다. 그죠? 이 상태를 이루었다. 이거는 일상이 되어졌다. 더 이상 분리되어지고 따로따로 나뉘어진. 그래가지고 각자를 다 신경 쓰고 그거에 골머리 앓고 그걸 어찌 앓고 노심초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로 그냥 고연돼 버린 거야. 이 세계를 하나로 아우르는 대만유적 결이 곧뛰고 눈부시 들었고 그 넓고 깊고 큰 품이 되어버렸다. 삼라만상을 다 아우르는 최종적 우리라는 그 품으로 자신이 완성을 이룬다. 이게 인간 개념이거든요. 이게 여기가 사람이죠. 여기는 상대적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말해요. 절대 세계,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 되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거라고 했죠. 여기 서로 갈라치게 하는 거, 자기 쪽으로 가져가는 거. 너는 그래? 그러면 네 말을 해. 나는 나대로 살게. 너 나 건들지 마. 나도 너 안 건들게. 뭐 예를 들면 이거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스트레스에 계속 함몰되어 있으면 영원토록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되어지지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코 인간 되지 못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 사람 상태에 머무는 상대적 세상이 땅에만 머물고 있는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되어지는 개념인 거예요. 스트레스. 이건 냉정히 직시를 해야 해요. 맨날 땅에서 죽자 사자 살자 죽겠네 살겠네 아이고 좋네 슬프네 맨날 팔자 속안에 너를 미워하고 나는 잘했는데 이거 나는 아무 탓이 없는데 너 때문에 그렇고 엄마 때문에 그렇고 난 부모님한테 잘못 태어나서 흑수저로 태어나서 그렇고 뭐 대통령 때문이고 어디 그죠? 상대적 세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가치적도 그러한 기존의 자기에서 실은 스트레스라는 것이 자리하게 돼요. 자, 그러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거는 정반대로 가져가는 거죠. 계속 반대 개념만 양산해 내겠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우리 되지 말아요. 아니야. 나 있고 너 있고 너 있고 나 있고 이게 아니야.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너를 더 이해해야겠다. 그죠? 내가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떡 하나 더 주겠다. 미운 떡 하나 더 준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세상에 푹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또 이리 하려고도 저리 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저 그러한 삶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스트레스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요 일상을 이루세요. 여기에 무슨 병이 있고 부정이 있고 그죠? 자기를 그냥 막 쓸데없이 내동개친 게 있고 누구 탓을 돌리는 게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겠잖아. 나가 너를 아예 품어버렸는데 너는 나고 나는 너고 그죠? 그래서 우리야. 이 세상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황홀하고 아름다운 거구나. 가장 겉에 드러나 있는 현상이죠. 상대적 세상. 여기 현상을 말해요. 물질 세상. 여기는요. 본질이죠. 내적 본질. 그죠? 현상을 뛰어넘어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그 우리를 읽어가는 가면 갈수록 본질에로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게 돼요. 무엇으로? 우리로. 하나의 상으로. 일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리도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이 세 가지 상이 온전히 대폭발을 일으켜요. 다 살아있게 돼요. 완벽히 살아있게 돼요. 본질적으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일체의 스트레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 스트레스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요거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요 1이라고 했죠. 여기 2라고 했죠. 여기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게 3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요거를 전체 그 테두리를 그어보면 뭐가 돼요? 요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되죠. 그죠? 이게 마치 피라미드와도 같고, 그죠? 절에 가면 그 탑들만 이제 탑과도 같아요. 그죠? 상대적 세상에서 수많은 나 너 하니까 얼마나 크게 막 보는 게 너무너무 수고로운 거예요. 온갖 가지 일이 생겨나고 갈등도 생겨나고 좋은 일도 생겨나고 대박도 났다가 실패도 했다가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이 우리애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죠? 그럴수록 어째요? 요리 됐던 것이 요렇게 적어지고 또 요렇게 적어지고 요렇게 적어지고 요렇게 적어지고 요렇게 적어지고 마침내 하나의 점이 되어지죠. 그죠? 이거 나선형 회전이잖아요. 이 점이 되어지는 순간, 즉 나, 너, 우리 일상이 되어지는 순간 돌고 돌았던 아프고 수고롭고 지치고 때로는 짜증나고 싫었던 세상살이를 온전히 초월해서 더 이상 수고로움이 없게 되어져요. 한 점이니까 돌 일이 없잖아요. 그냥 한 점인데 여기는 도대체 얼마나 크게 이거 몇십 년에 걸쳐서 또 몇십 년에 걸쳐서 여기까지 오니까 내가 90살 돼버렸네. 그러면 진짜 인생 헛산 거야. 뭐 계속 그걸 돌고 있으며 상대적 세상 사람으로만 계속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고집해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영원히 너들을 미워하는 너들이 있고 나만 잘났고 뭐 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그 일천한 가치 척도로 평생을 일관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삶을 상거형한 거예요. 진정으로 살아 있었던 거예요, 안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가지 스트레스만 가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만 가득 차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사람 동굴로 계속 추락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지금 현생 인류의 문제들이 터져나온 거다. 이게 원인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인간 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세상을 험악하게 만들고 이 멋지고 황홀한 대만유적 인간다움 그거를 막 끌어내려가지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짓밟고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이래 고유한 존재로 생겨났어요. 온전한 있음, 그죠? 이거 읽어봐드릴게요. 이거 다 아는데 그죠? 다시 한번 내려선 동아줄 일이요. 나 내려선 동아줄 수리의 으뜸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요 으뜸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타고 오는 거야. 저마다 고유하고 특별하고 장엄한 존재로서, 그죠? 오로지 홀로 있어. 만수의 처음. 내 자신이 나. 만수의 처음이나니 하나의 년만 외롭지 아니하고.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타봉신 분 계세요? 나 혼자 엄마 뱃속에 들어있잖아. 내 천하야 내 천하. 하나이지만 외롭지 아니하고 혼자 있어도 도도 당당한 이거구나. 아유 좀 혼자 있을 때는 그랬는데 둘 이상 있어도 너랑 섞여 있으면서도 도도 당당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방해한다 싶어서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 남들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 있어도 도도 당당. 너하고 어울려가지고 맨날 내가 이렇게 힘들어. 아주 짜증이 나. 그게 스트레스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태어났다. 살아가는 게 된다. 그건 이에 해당한다 그랬죠. 이게 멋진 거예요. 너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이를 통해서. 언제나 이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에게서 비롯되어진 나인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이탈되어진 형태가 너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애초의 본질은 우리인 거예요. 그죠? 자, 이 읽어봐 드릴게요. 무료하오니 나 혼자만 있어봐. 생기가 났어. 엄마 뱃속이 좋았어. 세상에 태어나도 나 혼자만 있어봐. 어떻게 살아요? 내가 인간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토끼인지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나는 뭐 방향을 무엇을 잡고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영원히 혼자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느 결에 싹 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무료하오니 나뉘어짐은 어떠하올런지 1에서 2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에서 너로 분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나의 분신들이에요. 나가 손오공이라면 너는 손오공인 나의 분신술인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삼남만상은. 이게 본질이에요. 무료하오니 나뉘어짐은 어떠하올런지요. 단단한 단순. 혼자 있으면 좋을 것 같죠. 혼자 1년간 있어보세요. 이틀만 지나도 아주 그냥 근질근질 해가지고 차라리 밖에 가서 누구한테 야단 맞더라도 구박 받더라도 나가라 어울리려고 이래요. 단단한 단순보다는 역동적 꿈틀대. 상대적 세상이라 상대 개념이 생겨나 역동적 꿈틀댈 수 있죠. 그죠? 네. 역동적 꿈틀댐이 보기에 좋지 않을런지요.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쩔 때 보기에 좋아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옷을 입었는데 아주 너무 째이는 옷을 입었다거나 이 거인의 옷을 입었다, 그 보기에 좋아요? 딱 이 정도가 보기에 좋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충만한 상태, 가장 조화로운 상태, 그죠? 요걸 말하는 거야. 보기에 좋, 가장 합당하다, 도리에 맞다 이 말이에요. 단단한 단수보다는 역동적인 꿈틀덤이 보기에 좋지 않을런지요. 그래 가지고 이제 가옵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서요. 어디로 가요? 요 위로. 나 너를 가지고. 청운의 꿈이 뭐예요? 인간 다음에 그 끝이죠. 궁극적 도달점. 그 인간으로서 그 본질적 진면목을 갖추고 그걸 완성해야겠다. 우리를 이루어야겠다는 청운의 꿈을 품고서 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2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여기 3의 자리에 도달했잖아요. 3. 이제 이게 다 보여. 일상을 구현했거든. 그때는 여기에서 보니까 요것도 이해 안 되고 이건 부담만 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다 살아서 이것도 해야겠는데 저거는 뭐지? 이거 그냥 뭔가 갈등 상황들이야. 자,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 도달했죠. 이루어졌죠. 그럼 어쩌냐면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일상. 이 세 개의 상이 다 나에게 하나의 상으로 통합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늘과 땅 사이 인간이구나 내가. 그때는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땅에서 대재벌이 되는 것만이 인간의 끝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야 그거 아니야. 그 어리석음 그냥 눈물이 흐르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내가 왜 그랬던가. 나같이 무지몽간이 어디 이때부터 자신의 벗겨진 그 허물을 요 위에니까 경이롭게 내려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잘 살아. 어떤 걸 못했는데 어떤 것이 바른 것이요. 하늘과 땅 사이 인간이라 안과 밖 너무 안팎이라. 나는 안의 개념이죠. 너는 내 밖에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안은 아니고 밖은 밖. 안이 좋아. 나만 옹호하고 나만 변호하고 밖은 무시했단 말이야. 심지어는 짓밟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구박도 하고 왼수로 만들고. 그거 아니구나. 우리에서 보니까 나는 나의 안쪽이고 너는 나의 바깥쪽이고 결국 나의 안팎이구나. 나 자체구나 라는 걸 온전히 깨닫고 이해도 외로움과 그리움 건너 다 이름이여라. 외롭잖아요. 자, 여기에서 여기를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여기 하늘이 왜 딴 개념일까? 그래서 다 이루었어 우리. 그죠? 나와 너 지나 뭐 갖고 있어요? 나와 너 지나 우리야. 이게 삼이죠. 불교의 핵심 그 중심 사상을 뭐라고 하냐면 삼법인이라 그래요. 삼법, 세 가지 법의 도장, 삼법인이라 그래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제법 무학, 제행 무상, 열반 적정이거든요. 보세요. 제법 무학, 나아자잖아요. 여기가 요렇게 올라가는 이 친한한 과정을 뭐라 하냐면 제법 무아라 그래요. 나죠, 나. 근데 가장 바깥에 있는 그냥 나야. 근데 이 나를 고집해버리면 한 발도 더 나은 나로 상승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아해야 해. 모든 인생살 전반, 일상 전체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나나 갔더니 마침내 어디에 이르러요?
나의 궁극적 나, 우리 이게 정말 참된 나라 그랬죠. 참나, 참나를 이루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제법무아라 그래요. 자, 그러는데 요것만 있냐면 상대적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너가 있는 거야. 끊임없이. 그죠? 그래서 너가 있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하냐면 행하기 실천, 세상살이 말하는 재행무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라고 하는 거, 이 너를 구체화하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사물, 현상, 그 다음에 타입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사물 때문에, 어떤 현상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타입. 그쵸? 이 세 개 외에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대상이 없거든. 왜냐하면 상대적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물, 현상, 타입은 나의 일상을 결정짓고 나의 세상살이, 행해가, 그죠?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관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만 있으면 스트레스 없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사물, 현상, 타인들 때문에. 그죠? 이것과 더불어서 어울려 가야 하는 그 인생살이 때문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는 데 있어. 제 행에 있어서 이거는 나빠, 이거는 좋아, 이거는 거짓식해, 이거는 내가 취할 것, 이거는 절대 왼수야, 이 사람과 절대 가까이 해야 돼, 이 사람 말을 무조건 믿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의 작은 생각으로, 나의 작은 생각으로 너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딱 잣대를 갖다 대고 이건 이렇게 너는 한 번 너는 영원히 미운 놈이야. 그 다음에 이 사물은 반드시 이거야. 더 이상 번지는 없어. 그죠? 이게 정이야. 이보다 더한 정의는 없어. 난 정의로워. 뭐 이런 거 있죠. 기존의 자기요. 기존의 자기의 잣대로 제일 수많은 것들, 그거 하지 마라. 고정된 상으로 두지 마라. 자신을 허용해라. 무상. 그게 이게 재행무상이죠. 재법무아와 재행무상. 이것을 통해서 마침내 여기 한 지점에, 한 점에 도달이 되죠. 이게 탑으로 치면 이걸 보주라 그래요. 보배로. 보물 중에 보물이 구슬이다. 그때 그 화시벽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것처럼요. 그러면 이제 요 자리를 뭐라 하냐면 여기를 열반적정이라 그래요. 이거 열반이니까 열반이 죽었다고 하는 거죠. 흔히 불교에서 열반이 이제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열반이 했습니다. 이제 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살이에서 이루어내는 그 도달한 궁극적 도달점을 말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이걸 2500년 전에는 이렇게 표현했고 2500년이 지난 이 개념에서는 그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순간 하늘도 품고 땅도 다 품어버렸죠. 그러면 그야말로 안욕 따라 삼맥 삼보인 거예요. 청운의 꿈을 품고 도달한 그 열반적정의 자리. 열반적정은 가장 완벽하게 평화로운 상태, 완벽히 조화로운 상태, 균형이 딱 맞춰진 상태, 열평형의 상태.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인해서도 내가 영향을 받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흔들림 없는 청정하고 도도당당한 오직 그 자체, 이걸 열반적정이에요. 콜적이거든요. 정갈하다. 너무 정수다. 한점 결여됨이 없는 열반적정. 재법무와 재행무상 열반적정. 그래서 스트레스는 뭐냐 말이야 도대체. 나를 열반적정에 들게 하는 그 출발점들인 거예요. 단지 그럼 이 스트레스가 정말로 실체가 있는 거냐? 없어요. 다만 뭐와 같은 거냐? 나를 참되게 하려는 엄마의 잔소리와 같은 거다. 엄마의 잔소리는 듣기는 스트레스이지만 실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란, 그럼 이제 스트레스를 자연히 정의할 수 있게 됐죠. 스트레스란 자 여기서 어디로 가요? 나아가게 할 오직 나를 위한 나만의 유리함인 거예요. 유리함.
나에게 너가 없으면요. 너가 없으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니까요. 혼자 살면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스트레스 유발자인 너가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계기도 주어지지 않고 어떤 기회도 없고 어떤 자극도 없고 어떤 스스로의 각성도 도모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정의해요? 나는 살아감의 당사자죠. 나니까요. 그럼 너는, 수많은 너들은, 삼라만상만큼 많은 너들은 뭐겠냔 말이에요. 이거 정의가 뭐라 그랬죠? 다 아시잖아요. 내 살아감의 조력자다, 조력자. 제가 지금 이 보드마카 쓰잖아요. 저 이 보드마카 원리도 모르고요.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이 원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가 만들어주잖아요. 내 살아감의 조력자, 너들이 있잖아. 내가 어디서 한 번도 빨기만 하지 만들어 본 적이 없어. 만들 줄도 모르고. 조력자. 여러분이 콩나물 농사 지어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콩나물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다 싣고 해가지고 그냥 밥상에다 그 콩나물 해가지고 이렇게 드세요? 그냥 시장 가서 그냥 콩나물 사와버리잖아요. 수많은 나들이 내 살아감의 조력자로 빠짐없이 모든 삼라만상 내 밖에 있는 모든 그 다 너거든요. 사물, 현상 다 이게 다 너라고 했잖아요. 펼쳐져 있는 모두 다 그것들이 내 살아감의 조력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오직 나의 살아감의 당사자 나의 완성을 위한 기꺼이 있어주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표현이 더 이상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아직도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 하지 말게요. 누가 처음으로 이걸 스트레스를 이름을 붙여라는 거였어.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자극, 동기, 기회, 계기, 동력, 추진력, 활력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는 다만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리를 못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계속 머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경쟁상대. 그죠? 여기서 한 발만 점핑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스트레스를 보내도 총알이 날라오고 그 매트리스에 대한 것처럼 촥 총알에 나를 빗겨서 가. 그럼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게 되잖아요. 같이 똑같이 마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장면. 나는 내 쪽으로, 너는 네 쪽으로. 딱 요리하고 서로 딱 이렇게 꼬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가 나요. 다가가고 다가오게 만진다. 내가 설사 조금 마음이 아프고 좀 아니어도 한 번쯤 더 다가가 줘야 되고 실제로 다가가서는 안 될 악당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단호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제압을 해야 할 때는 굉장히 제압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라도 자, 그거는 그렇게 분명하게 물리적으로는 현상적으로 그리하고 그러면 왜 이런 장면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래로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본질을 보려고 해야 돼요. 현상에 그치려 하지 말고. 그러면 나는 살아감의 당사자, 너는 살아감의 조력자라 그랬죠. 자, 이래가지고 위대한 대통합, 열반 적정의 자리. 이 우리는 뭘까요? 이거 멋지죠. 이거 어째 이리 됐노? 여기, 우리. 나 살아감의 당사자, 너 살아감의 조력자. 그러면 이걸로 이루어내는 위대한 우리 인간의 궁극적 도달점, 우리. 절면 하나 되어야지. 초월적 대통합. 우리. 그건 뭐라 하냐? 존재의 경이로움이라 아니야. 존재의 경이로움이라 하는 거예요. 일상. 흩어졌던 나, 너, 우리 땅, 하늘, 밝음, 어둠, 미움, 시기, 질투, 긍정, 부정 이 낱낱이 흩어졌던 그것들이 하나로 대통합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완벽히 이해하고 나도 완벽히 이해하고 너도 완벽히 이해하고 그것만 이해한 줄 아세요? 여기 있는 나도 완벽히 이해하고 여기 있는 너도 완벽히 이해하고 즉 삼라만상을 온전히 정립하게 되어져요. 그럼 뭐가 되죠? 삼라만상의 유일무이한 주인이 되어져요. 자, 왜 유일무이냐면
보세요. 요게 이 장면과도 같아요. 절에 한 번쯤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둘이죠. 두 개죠. 나, 너. 그죠? 그럼 절 초입에 딱 들어가면 절 입구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불이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게 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절에 들어오는 그 초입부터 둘이 아니라는 각성을 해라. 안 그러면 다시 속세로 나가라. 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나 너는 둘인데 둘이 아니게끔 자신을 가져가야 어떤 스트레스도 없고 고 위로 청운의 꿈을 계속 인간의 청운의 꿈을 계속 구현해 갈 수가 있어. 그래야지 마침내 열반적정. 그죠? 자, 이게 불이문이죠. 그럼 둘이죠. 그럼 여기는 뭐에 해당할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매에 들어섰다 절에. 그럼 쭉 가면 요 한 점과 같은 열반적정을 표시해 놓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대웅전이죠. 대웅전. 부처가 모셔져 있는 대웅전이죠. 그래서 절의 기본 구조가 여기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요걸 상징화하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그 대웅전 보시는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반적정을 상징화해 놓은 거죠. 그죠? 정멸보공. 그죠? 그 고요함마저도 멸해진 그 온전 그 고요함의 최종 그 자체. 그죠? 그래서 대웅. 영웅이다, 영웅. 위대한 영웅이다. 인간으로서 이루어낼 참된 인간의 표상, 대웅. 그거예요. 그것이 되려면 둘이 아니어야 해요. 두 개인데, 상대적 세상에 매몰되면 안 돼요. 유일무이한, 유일한, 하나하나로 되어 있는 절대적 세계, 그 광활한, 크고도 크고 넓고도 넓고 깊고도 깊은 그 본질 세계로 인간으로서 도약해야 해요. 이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이죠. 둘을 가지고 둘이 아니게 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스트레스가 없겠죠. 둘이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를 이루게 되죠. 우리. 근데 이 하나는 나 더하기 너로 이루어진 하나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로서 하나가 아니에요. 제3으로서, 제3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경지, 전혀 다른 자원과격, 전혀 다른 내용성,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죠, 하나. 하나. 어떤 하나? 이제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하나의 상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유일. 자, 이로써 내가 생겨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게 전체가 세상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 전체 속에서 나는 무엇을 이루게 되죠? 유일무이한 존재의 경이로움이라고 그랬죠. 존재를 완성하게 돼요. 아름답고도 성스러운 그 하나가 되어진다. 그 하나가 우리예요. 이 우리란 결국 궁극적 나, 정말 우리 인류가 그렇게 찾고자 했던 참나를 말해요. 그래서 참나란 내가 찾는다 개념이 아닌 거예요. 찾아보세요. 뭐 참나가 집 나갔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참나를 찾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참나는 내가 새롭게 일구어가는 개념인 거예요. 이제 가옵니다. 인간으로서 청운의 꿈을 품고서 대도약을 이루어 갑니다. 도달해 갑니다. 도달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완성시켜내는 개념인 거예요. 그죠? 1, 2, 3. 이 3이 온전한 유일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유일무이해진다. 그것이 우리 개념이에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죠? 본인 하나만 안 되면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제 유일무이해졌죠. 둘도 아니고 오직 하나죠. 자, 하나가 됐죠. 근데 만유를 아우르는 단 하나가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일절 스트레스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 돼버렸잖아요. 내가 다잖아. 그 다가 나잖아요. 세상이 나잖아요. 일상이 되면서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는 절대적으로 존재하죠. 초월적으로 존재하죠. 유일무이한 존재 개념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개념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을 해라. 열반적정 깨달아라. 되어져라. 참으로 진리의 길을 가라. 참 나를 이루어라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막 갈등하고 스트레스 있으니까 이걸 딱 내줘. 이게 고통의 바다다. 고해다.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이 없는 온갖 가지 탈바가지 탈들을 다 소멸해라. 해탈. 그 탈에 해법, 해답을 구현해라. 그래서 대각을 이루어라.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체의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야말로 해탈 대각이죠. 자, 그 정점에 이르렀자 우리가 됐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로 가요? 그죠? 당연히 요리 내려오겠죠. 이렇게 해서 위대한 성자가 성인이 되어서 삼라만상과 그 속에서 그 인간, 삼물연상 다 인간에게 투루 오야 이렇습니다. 우리가 되어줍시다. 너 하지 말고요. 그렇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는 스트레스 가장 받을 수 있는 하나야.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가 돼버렸어요. 스트레스를 다 뛰어넘어버린 도저히 이 스트레스할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 그 하나, 유일무이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스트레스 본질이 뭐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란 정의가 뭐냐, 더 나아가게 할 유리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자, 내가 예를 들면 물리학자예요. 실험을 했는데 실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검증됐네.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실패를 한 100번, 실제로 과학자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100번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노벨상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101번째 성공하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과정 중에 어쩌냐면, 처음에 저게 성공해버리면, 그냥 여기에 있는 물리 이론이야, 그냥. 낮은 밝아요. 근데 100번을 실패했잖아요. 그럼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도대체 얼마나 나겠어요? 하늘 끝까지 스트레스가 져가지고 건드렸다가 나중에 그냥 그 과학자는 안 건드려요. 101번째 성공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낮은 밝아요. 이렇게 물리법칙을 밝혀낼 그것이 낮은 빛의 대향연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계기, 자극, 기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정말 못되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는 일체 없는 거예요. 나를 더 나아가게 할 유리함으로만 있어주는 거다. 그쵸? 자, 이제 우리 인간은, 우리 인류는 능히 내가 그렇게 경멸하고 미워하고 도망가고 싶고 하기 싫고 나를 못 살게 했던 그냥 왼수라고 생각했던 스트레스를 이제부터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순간 실은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런 각성을 일으키라고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요즘에 이 스트레스 굉장히 어떤 게 반복되어 버리면 정말 이제 이게 어떻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스트레스가 신체화되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병이 와서 뭐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주로 이 타인들에게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걸 이제 보다 분명하게 도리에 맞게 표현하자면 스트레스의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자, 누구한테 예를 들면 내가 불편부당한 대접을 받았어? 아니 이제 예를 들읍시다.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일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그래. 또 그 다음 날도 그래. 다음 주에도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와서 부딪히잖아요. 이게 새겨져. 몸에 새겨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겨졌으니까 어디 안 빠져나가니까 이게 어쩌냐면 이 안에 본인에게 이 신체 자리 잡아가지고 이게 돌아요. 돈다는 순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좋게 도냐면 악순환, 부정적으로 돌아. 그러니 몸의 밸런스 깨지지, 내 건강 잊혀지지, 본인의 컨디션 깨지지, 직장 생활이 아주 불편부당하고 너무너무 싫지, 세상이 온갖 암울해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일은요, 이 스트레스 같은 어떤 맥락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두통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또 겪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절대로 다스려야 해요. 자, 근데 이미 98%는 다스려졌죠. 아, 스트레스가 애초에 없는 거야. 이거야. 계기야. 자극이야. 나를 더 나아가게 할 유리함이야. 이렇게 크게 밝게 웃으면서 스트레스가 그거야. 이제 스트레스는 온전한 해답을 찾았어. 유레카! 이렇게 세상을 나가시라고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스트레스 98%가 다스려졌다. 근데 아직 내 몸에 이 습관이라는 이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2%가 남아있다. 자, 그런 스트레스가 또 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굉장히 여유롭게 넉넉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야, 우리 내가 더 한층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게 우리를 이룰 수 있게 되어졌네. 자, 이 생각 하나, 이 마음 하나 되돌리세요. 그 순간에. 오야, 너가 나에게 다가온 장면이네. 나 또한 너에게 다가가야지. 다가가고. 그로써 나는 더 나아가는 유리함의 결실이 지금 반짝반짝하고 열매가 맺히기 직전 상황이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 마음을 가져가세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이 스트레스로 자리하지 않게 되어질 거예요. 네. 됐죠? 네. 이제 100% 스트레스 다 다스렸어요? 네. 참으로 멋지죠. 그래. 이게 우리 각자 저마다 인간이란 말이야. 생겨나 살아가. 우리 각자 나 자신. 진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울어야 해요. 내가 나인 줄도 모르고, 내가 사람인 줄 알고, 인간을 폐기 처분해놓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네. 내가 아름답고 성스러운 유일무이한 존재 그 자체인데, 나는 옆집 아저씨나 부러워하고 저기 떵떵거리는 재벌이나 뒤쫓아 다녀서 갖고 어떻게 나한테 요행이 한다고는 이 허무맹랑한 삶을 살아왔네. 모든 것을 적으로 간제 엔수고 만들어갖고 맨날 스트레스 통으로 나는 살아왔었네. 이런 세상이 있지도 않은데 나만의 이상 야리꾸리한 세상을 살아왔네. 대명천지의 세상을 살아야지. 대명천지 그 인간 궁극적 아름다움과 성스러움 그 자체인 나를 꽃피워야지. 스트레스야 가라. 그죠? 네네네. 자, 됐죠. 우리 님께서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이제 답은 다 걸렸어요. 물어봐 주셔서 우리 인류 모두에게 너무너무 유리하고 유익하고 우리 대화지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님께는 이 우리라 그랬죠. 그죠? 스트레스를 영원히 박멸하고 영원히 죄도 다스려 버릴 수 있는 단 궁극적 우리라는 그 단 하나가 되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를 스트레스 줄 건 없거든요. 다만 이제 고뇌라는 게 있겠지. 그거는 멋진 거예요. 고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스트레스 개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이 무엇이 이 원인. 그래가지고 그걸 삼남한생 어떻게 적용? 우리 인간다움에 있어서 어떤 그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리를 모든 걸 다 승화 발전. 뭐라 그랬죠? 미중의 창조, 만유적 창조 시점에서 모두 다를 소유하고 그렇게 경영이 되게 돼요. 일상이 되어져서. 그래서 세상이 일상이 되어져 버리면 절대로 스트레스가 없다. 이분께 우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자, 궁극적으로 우리라 그랬죠? 그죠? 우리님의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세 글자. 그죠? 우리의 누구 승. 새로운 길을 제시해 드립니다. 요거는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걸 아예 여기 개념이었고, 그죠? 최종 도달점, 무려 이것을 관장하는 개념으로서 그런 의미로서 본인을 위대한 대도약
그걸 말해요. 자 봐봐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어깨 올라탄 거 같죠.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 그죠? 거듭제곱. 이게 기하급수적보다도 크고 산술급수적보다도 크고 기하급수적보다도 큰 지수함수적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듭제곱. 우리 여기는 최종 정점이었잖아요. 정점 정수 개념이었죠. 이것을 관장하고 이 위로 그 너머로 훌쩍 더 크게 초월을 이루는 그러한 님이 되어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누구 승 요거를 이러한 세 길을 제시해드립니다. 너무 크고 멋진 물음을 보내주실게요. 됐죠? 자 스트레스 다 이해됐죠?